이번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된 문화적 경관이란 주제 하에 중국 객가 지역의 집합주택을 둘러싼 문화유산 실천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글 전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어떤 신앙 실천의 장으로서의 건축물인 객가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손님 객자에 집가자를 씁니다만은 객가에 주목을 해서 그것이 문화유산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천을 중국의 메이저시의 사례를 가지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객가는 어떤 한족 전체 아니면 중국 전체의 어떤 주거 구조가 아니라 소수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가가 한때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한 사례 중에 하나가 원형토루라고 하는 그런 주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생활과 밀접하게 결부된 위용옥이 상징적인 존재로 변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글 전체를 한번 읽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이 유산정책이 전개가 되는데, 이 원형토루라는, 객가 문화의 그 주거 문화를, 세계 유산에 등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특정 종족 집단이, 어떻게 자신들의 주거 문화, 즉 객가 문화를 실천으로 옮기는지 그것을 살펴본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국가의 정책에 병행해서 특정 종족이 자신들의 어떤 선조의 어떤 주거 문화 혹은 업적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하는지를 살펴본 논문으로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의 등재 건수가 많은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아진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조금씩 등재를 하다가 점차 이렇게 등재유산의 어떤 붐이 일어나면서 일련의 어떤 문화유산 운동이 지금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2020년 4월 현재의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보니까 세계유산이 55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는 40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무형문화유산만 놓고 보게 되면은 전 세계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유산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을 조금 보게 되면은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등재 신청, 그 다음에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등재된 것이 2008년에 4건, 그 다음에 2009년에 상당히 많이 등재가 됐네요. 25건.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등재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등재 과열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많이 등재된 나라들이 많이 신청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제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당시에는 2009년에 등재된 요 당시, 그리고 요 전이죠, 그죠? 요 전에는 실제 그렇게 많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이런 세계유산 이외에
중국 국내에서 유산을 뭐 서열화 시켰다고 할까요? 아니면 위계화 시켰다고 할까요? 시켜놨는데 국가급이 있고 그 다음에 성급이 있고 시, 구, 현 등 이 행정단위 현 정도까지 유산으로 등재를 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을 먼저 세계유산에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급의 유산도 얼마든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 문화유산 정책의 이렇게 행정은 정부 주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탑다운 방식이죠, 그죠? 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문화유산이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에서 중국 문화유산 등재를 제도적 측면에서만 우리가 다루게 되면은 문화유산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아니면 등재를 둘러싼 경위를 우리가 사실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 보호 전승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구성원이고 그들의 어떤 참여가 없이는 문화유산은 사실 형해화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중국에서 공동체 구성원이 중시해온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 어떤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민속이 결과적으로 문화유산으로서 공인되는 그런 어떤 반대 패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바텀업식 아래로부터의 어떤 등재 신청 방식도 있는데 그러한 사례로서 메이저우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우시는 객가 집단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정부는 어떤 객가의 상징으로서 원형 토루형의 건축물을 중시하고 나머지는 사실 많은 전통가옥을 파괴를 했습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이 메이저우시에 있는 시민들은 지역의 전통가옥 중 하나인 그 위룡옥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을 객가 문화로서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결과 정부는 위룡옥을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특색을 지닌 경관으로서 보고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현지 주민은 원형 토르보다도 위룡옥을 중시하게 됐을까? 이 의무는 사실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쉽게 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룡옥을 문화유산으로서 주장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들의 어떤 역사적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세계관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우시에서 아래로부터의 어떤 바텀업 형식의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서 문화유산 실천을 우리가 조사하는 민속학적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메이저시의 어떤 민간에서 위령옥이 문화유산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게 된 어떤 경위를 한번 살펴보고 중국의 문화유산 등재의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지 메이저시의 조사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건성이 푸젠성이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서성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광동성입니다. 그래서 중국 광동성 동북지방에 해당되는 곳이 이 조사지인 메이저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복건성, 그 다음에 북쪽에는 강서성, 강서성, 장시성이라고 합니다만 이 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저시는 좀 세부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두 개의 구와 매강구하고 매현구 두 개의 구와 그 다음에 5개 좀 더 작은 행정단위인 5개의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는 어디냐 하면은 이 매강구 쪽에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전체 글에 그 논의되는 지역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 매현구가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편의상 일괄해서 매현구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도시의 인구는 약 한 5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민족 구성을 보게 되면은 99%가 객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객가도 이제 다양한 종류랄까요, 분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한족의 한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인 객가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언어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전통적인 가옥인 원형 토루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원형 토루가 바로 나오려나? 안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 원형 토루라는 이 도너츠 형태의 이 가옥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옥 구조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한족의 한 계통이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특정 민족으로, 이 객가라는 특정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단결력이 강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빈곤한 그러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8세기가 되게 되면은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갑니다. 뭐 홍콩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뭐 대만으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민을 가게 돼요. 예, 마카오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 63개국에 이 객가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화교라고 얘기하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화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러한 63개국 중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65만 명, 예, 태국에는 63만 명, 예, 말레이시아 약 한 38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우리 한국에도 거주합니다만은, 예, 다른 나라에 뿔뿔이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이제 성공한 인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홍문호라든지 아니면 조원재 씨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1978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시에서 특히 이제 객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객가인들이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 객가인들에게 많은 이제 외자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이 홍콩이나 마카오라든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화교 디아스포라들에게 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자신들의 고향인 아니면 객가 문화의 고향인 메이저시를 방문하게끔 합니다. 예, 그럼 방문하게 되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부금을 가지고서 지역 내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시에서는 이 화교들, 객가인들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하나의 파트너로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교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내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또 관광객 유치가 그들 정책의 하나의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1990년대 후반에 이 고향 경관 조성 사업을 이 메이저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그러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의 슬로건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객가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객가인들의 고향이야말로 이 메이저시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어떤 시각적인 장치를 창출을 하게 되고, 각종 랜드마크를 갖다가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원형 토루를 모방한 건축물을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 고향과 관련해서는 2000년대에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시작했던 정부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일명 소위 마을 살리기 운동 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들었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도 이러한 고향 살리기 운동을 좀 더 이런 시기에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일 3국의 이 고향 관련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살펴보면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세계유산 복건성 토루와 객가입니다. 원형 토루가 등장을 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이 메이저시에 이제 외국 자본도 이렇게 들어오고 화교들이 자꾸 이제 기금을 보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리조트 개발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원형 토류를 이용해서 도시 개발의 하나의 활용 자원으로 삼으려고 쭉 이제 추진을 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지역 내에, 특히 매현구 지역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건성에 여기 지도에, 오른쪽 지도에 나와 있는 뭐 용암시라든지 아니면 용암시 내에 있는 그 영정현이라든지 아니면 복건성 남천구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광동성의 조주시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일부 분포했던 그러한 집합주택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없었던 것이 어떻게 앞서 우리가 봤듯이 객가의 고향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라벨이 붙여졌는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이 영정현에 있는 토로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토로가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도너츠 형태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토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토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부를 한번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은 1층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1층은 기본적으로 부엌으로 사용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층은 창고입니다. 여러가지 물건들을 쌓아두는 창고고, 그 다음에 3, 4층이 주로 주거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종족, 1족이 이 안에 다 거주를 한다는 겁니다. 1족이 다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이어야 되고 하는데, 이 규모에 따라서는, 크기에 따라서는 수십 세대가 이 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요. 또 큰 경우에는 수백 세대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형 토로 안에는 객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객가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외에 이제 객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그들이 살면서 이 메이저시에서 세워진 그러한 토루를 직접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 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에 이 원형 토루의 사진을
장식해 둠으로써 나는 객가인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객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원 지방에서 중원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남하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 종족만 내려왔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지역에서 그 생활의 근거지를 삼을 경우에 외적 방어를 목적으로 이 원형 토루를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당 민족들의 어떤 단결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그러한 하나의 민족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이 객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연구된 경우도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소수자에서 연구가 있는데 나영님에 의한 객가 연구 도론이라든지 아니면 1933년에 발간이 됐고요. 다음에 진원진이 객가인이라는 책 1978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권의 책에서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전에 발간된 이 책에서 객가인들이 원형 토루를 세웠다든지 그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만, 일본 등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이후인데 이곳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 아니면 매스미디어에서 아주 특이한 건축물이다. 예. 그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이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또 매스미디어에서 자주 이렇게 다루게 되다 보니까 이 영정현이라는 지자체에서 이 원형 토류를 하나의 문화 자원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요거 자원들을 한번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1998년에 원형 토류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재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서 이제 던져놓고 나서 2001년에는 진성루라든지 아니면 성계루라든지 복류루라든지 그죠.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원형 토루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영정현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이제 복건성의 일부 토루를 갖다가 복건 토루로 명명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점에 객가인들만 이 원형 토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객가인 이외의 민족들도 이 안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건성 남청현의 원형 토류의 경우 이제 민남이라고 해서 복건성 남부의 이제 한족인데 이 사람들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광동성 조주시에 있는 조항구에 라든지 아니면 효평현에 있는 원형 토류에도 객가인 외에 조산인이라고 하는 복건성 남부에서 이주해온 한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객가인들만 사는 그러한 주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문화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원형토루라고 하는 것은 객가인들만의 특유한 건축물이 아닌 다른 민족도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복건성 서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정된 지역에 분포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고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이제 이 객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박물관에 전시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개요수에 소개가 되기도 하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재가 된 이후에 이제 이 원형토류가 계속 확장되는 아니면 확산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현재는 사실 이 원형토류가 객가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90년대에 유네스코 신청을 전후해서 이 객가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지방정부가 개발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정현의 경우에 2004년에는 몇 개의 원형토루를 이렇게 정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원형토루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는데 근데 실제 이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중국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면서 원래 원형 토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통적인 가옥 구조 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돈을 벌어서 외부에 빚값 번쩍한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해서 건물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형 토류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제개발이 한참 진행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제 돈벌이 하러 오는 사람들의 하나의 숙소로서 사용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형 토류가 이제 세계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국가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자 관리와 이제 보호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 주민들과의 갈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모이 대학의 이제 덩소화 선생님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영정현의 이제 WMR에 이 원형 토루가 있는데 이 원형 토루를 국가가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여행사의 그런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는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원형 토루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곳에 살았다가 잠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외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입장료를 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살았던 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괘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을의 이장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서기가 이제 현재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서기와의 어떤 이 원행토로를 둘러싼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예, 앞서 사진에서 보셨듯이 사실 좀 특이한 그런 건축 구조 아니면 모양을 띠고 있는 건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가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고 보호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특정 지역이 특정 토지가 객가 거주지역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정부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하원시의 그 테마파크 내 원형토로를 모방한 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성도시의 원형토로를 모방한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기타 대만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또 원형토로가 건설이 되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이용이 된다. 특히 이제 이 원형토로가 많이 세워지는 곳은 이 매현구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지역에 이 객가의 고향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얼마나 이 객가답게 할 것인지, 그러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경관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원형토로를 이제 모방한 건축물들이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조성이 되게 되는데, 1997년에는 광동성에 이제 보려화 집단공사라는 공공기관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녹차밭 개발 및 리조트 호텔을 건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형 토로 모양의 호텔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이제 객가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객가인들의 가극을 상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2005년에는 이 매현 중심부에 객가 공원도 또 조성을 해요. 그래서 이 공원 내에 나중에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객가박물관 이 원형 토르를 모델로 디자인을 한 그러한 박물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객지나 리조트 레스토랑인데, 이것도 원형 토르를 모방해서 건물을 세웠고, 또 객가 요리를 제공하는 그런 형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외에 원형 토르 모양의 아파트라든지 체육관도 세우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박물관의 입구 같습니다. 원형 토르를 디자인을 한 것이고요. 이러한 리조트 호텔도 원형 토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또 어마무시한 시설, 원형 토르를 모양을 딴 시설도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매현 지구 내에 원래 거의 없었던 것이 요 사진은 조금 위용옥 관련한 건데 잘못 가져왔네요. 어쨌든 원래 없었던 이러한 원형 토르 건물들이 지역 사회 내에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원형 도로 건축의 확장에서 특히 이제 이 매현의 정부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는 어디까지나 이 원형 토루를 모티브로 해서 타자가 그리는 그러한 고향 경관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형 토루는 이 매현 지방의 어떤 전통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응도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이 아닌데 갑자기 막 들어서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사성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 혹은 뭐 지역 주민과의 어떤 갈등도 생기고 해서 어떤 붕괴하는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매현 지역 내에 사는 X종족, 여기서는 이니셜로 표현했습니다만 X종족 구성원들은 이 원형 토루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부정을 하면서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이 위룡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형 토루는 가짜고 위룡옥이야말로 이 지역 사회 내의 전통적인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 위룡옥이야말로 진짜 문화유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위룡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